본 영상은 덱스 구조 및 자동화 전략에 대한 교육 분석 목적 콘텐츠입니다.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거래자 동매매에는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봇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차익 기회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찾아낸 경로를 실제로 블록체인에 어떻게 전송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일부 삼각 경로가 무엇인가요? 파이에서 시작해서 다른 두 개의 토큰을 거쳐 다시 파이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파이에서 블루로, 블루에서 오렌지로, 오렌지에서 다시 파이로 돌아오는 경로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3개의 풀이 필요합니다. 파이와 블루를 교환하는 풀, 블루와 오렌지를 교환하는 풀, 오렌지와 파이를 교환하는 풀. 이 세 풀이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루는 구조예요. 풀이 여러 개 있으면 이런 삼각 경로도 여러 개 나옵니다. 경로마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경로가 수익이 나는지는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봇은 계속 반복해서 모든 경로를 계산하죠. 파이를 시작점으로 쓰는 이유도 있어요. 파이가 내가 보유한 기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출발과 도착이 모두 파이이면 수익을 파이 기준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2부 경로를 어떻게 만드나요? 봇이 시작할 때 먼저 할 일은 유효한 삼각 경로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허라이전에서 풀 목록을 가져오면 각 풀이 어떤 두 자산의 쌍인지 알 수 있어요. 파이와 블루, 블루와 오렌지, 오렌지와 파이처럼요. 삼각형을 찾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먼저 파이가 포함된 풀들만 추려요. 출발점이 파이이기 때문이죠. 파이와 블루, 파이와 오렌지, 파이와 그린, 파이와 레드 이런 풀들이 나옵니다. 이 풀들에서 중간 토큰만 뽑으면 블루, 오렌지, 그린, 레드가 나와요. 그 중간 토큰들 사이에 직접 연결되는 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블루와 오렌지 풀이 있으면 파이에서 블루, 오렌지, 그리고 파이로 이어지는 삼각형이 완성되는 거예요. 3부 수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경로 목록이 준비됐으면 각 경로에 대해 수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개를 넣었는데 1015개가 돌아왔다면 15파이가 수익이고 수익률은 1.5%예요. 각 단계마다 AMM 수수료 0.3%가 자동으로 빠지고 가격 충격도 공식 안에 녹아 있어요. 블록체인에 실제 거래를 보내기 전에 파이썬으로 이 계산을 미리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투입 금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같은 경로라도 파이 100개를 넣을 때와 파이 1만 개를 넣을 때 수익률이 달라요. 금액이 클수록 가격 충격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투입 금액을 찾는 것도 전략이에요. 너무 적으면 절대 수익이 작고 너무 많으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4부 가장 좋은 경로를 어떻게 고르나요? 모든 경로를 계산해서 기준치를 넘는 것들이 여러 개 나왔다면 어떤 것을 먼저 실행해야 할까요? 단순히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고릅니다. 기준치를 넘는 경로가 여러 개 나왔을 때라도 차익 봇은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두 경로가 같은 풀을 공유하면 하나가 체결되면서 나머지 거래의 계산이 이미 달라집니다. 둘째, 스텔라 기반 네트워크에서는 지갑마다 시퀀스 번호가 있어요. 거래를 보낼 때마다 이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전 거래가 블록에 확정되기 전에 다음 거래를 보내면 시퀀스 번호가 충돌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약 5초마다 블록이 닫히니까 그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5부 트랜잭션이 뭔가요? 경로를 골랐습니다. 이제 실제로 거래를 블록체인에 보내야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트랜잭션 단위로 처리됩니다. 트랜잭션은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션을 묶은 패키지예요. 오퍼레이션은 실제로 하는 행동 하나입니다. 코인 보내기, 풀에서 교환하기, 트러스트 라인 설정하기 같은 것들이 오퍼레이션이에요. 삼각 차익에서는 패스 페이먼트라는 오퍼레이션을 사용합니다. 패스 페이먼트는 스텔라 기반 블록체인에서 여러 자산을 하나의 경로로 연속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출발 자산과 도착 자산을 지정하면 그 사이에 여러 중간 자산을 거치는 교환을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로 묶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원자성 때문이에요. 원자성이란 오퍼레이션 안의 모든 교환이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환만 됐는데 두 번째가 실패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취소됩니다. 이게 차익 거래에서 특히 중요해요. 첫 교환만 됐다가 나머지가 실패하면 의도하지 않은 토큰을 손에 쥐게 됩니다. 원자성 덕분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6부 서명이 왜 필요한가요? 트랜잭션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은 이 거래가 지갑 주인의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이에요. 지갑에는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G로 시작하는 공개 키는 지갑 주소처럼 누구에게나 알려줘도 되는 값이에요. 개인 키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값이죠. 시드 구문에서 개인 키가 만들어지고 개인 키로 트랜잭션에 서명합니다. 서명된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보내면 블록체인이 서명을 검증해요. 이 서명이 공개 키와 쌍을 이루면 거래가 처리됩니다. 봇 코드에서 자동으로 서명을 하기 때문에 봇이 실행되는 동안 개인 키가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봇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보안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봇을 돌리면 위험합니다. 7부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된 트랜잭션을 허라이전에 제출합니다. 허라이전이 트랜잭션을 받아서 블록체인 노드에 전달합니다. 노드가 유효성을 검사하고 블록에 포함시키죠. 블록이 확정되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스텔라 기반 블록체인은 블록 확정 시간이 약 5초입니다. 트랜잭션을 보내고 5초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결과는 성공 또는 실패예요. 실패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최소 수령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퀀스 번호 오류. 각각 다른 오류 코드로 돌아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실패해도 수수료는 빠져나갑니다. 블록체인은 처리 시도 자체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반복하면 수수료가 계속 쌓입니다. 8부 처음 트랜잭션을 보낼 때 흔히 만나는 상황들. 파이 테스트넷에서 처음 트랜잭션을 보내면 몇 가지 오류를 만나게 됩니다. 오류 자체가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오류를 통해 구조를 배우는 거죠. 첫 번째로 자주 만나는 것은 수수료 오류입니다. 수수료를 임의의 고정값으로 설정하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수 있어요. 수수료를 거래할 때마다 허라이전에 조회해서 동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트러스트 라인 오류입니다. 삼각 차익 탐색의 첫 토큰이 파이나 스텔라 같은 베이스 토큰이 아닌 경우 AI도 파악하지 못하는 거래 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제출 전에 트러스트 라인이 필요하면 설정해달라고 AI에게 요청하면 해결되죠. 세 번째는 최소 수령량 조건 실패입니다. 계산할 때와 트랜잭션이 처리될 때 사이에 풀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최소 수령량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거래가 너무 자주 취소되고 느슨하게 잡으면 불리한 조건에서도 거래가 돼요. 적당한 여유를 두는 것이 실전에서 찾아가는 값입니다. 오늘은 경로 목록을 구성하고 수익을 계산하고 최선의 경로를 고른 뒤 실제로 트랜잭션을 만들어 블록체인에 보내는 전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트랜잭션 실패 오류를 만났을 때도 어느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스스로 판단하고 AI와 소통할 수 있게 되죠. 다음 화에서는 차익 기회가 없는 시간에도 봇을 놀리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AMM 풀 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원하는 조건이 되면 알아서 사고 파는 스왑 자동화예요.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